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그래도 다행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앞으로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탄핵되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코스닥은 오늘도 0.8%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조금 지금 조정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이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좀 됐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 시장에 이제 조금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양시장이 아주 안 좋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구간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연말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M7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 증시 물론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지수는 좀 쉬었지만 개별 종목들은 그야말로 폭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내년도에 가장 좀 각광받는 AI 관련된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기존의 M7을 대체하는 뉴 M7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될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면 애플을 필두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익히 들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서 또 AI 열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기업.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에이직 반도체 이제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브로드컴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도 거의 비슷한 결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이나 SNS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차세대 이제 AI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뉴 M7 기업을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또 차세대 새로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뉴 M7 관련된 수혜주들의 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새롭게 부각되는 AI 소프트웨어 수혜주들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브로드컴 관련해서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역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 브로드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이라는 지주회사인데요. 뭐 갖다 붙이면 브로드컴 수혜주, 엔비디아 수혜주가 다 될 수 있어요. 두산은 지주회사지만 전자 비지 부문 이제 본업의 사업이 워낙 좀 잘 되고 있고 왜 제가 두산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골랐냐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오늘 유일하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상법 개정안을 오늘 올해 연말까지 또 추진을 한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하다 보니까 정계 개편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그렇게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지주회사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두산 그룹주들은 두산 바켓 이 합병이 물 건너간 게 오히려 지주회사 두산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오늘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브로드컴 이 또 유리기판을 채택을 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롭틱스라든지 SKC 같은 종목들이 또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전장 초반은 또 이 브로드컴 관련된 이제 수혜주 찾기에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을 했다라는 거 두산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결정을 좀 해봤어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코나이로 정해봤는데 정치 테마주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지금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매도하고 있죠. 특히나 탄핵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간 하락할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실제 여거에서도 1430원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환율이 1436원, 37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탄핵 일정이 아직 남아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언제쯤 판결이 날 건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끝까지 이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6원, 37원 거의 연중 고점을 다시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환율과 이게 역외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가 5장 이제 수급 특징주로 제가 선정을 좀 한 건데요. 인맥 관련주들은 오늘 오전에 거의 대부분 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 특히나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게 이제 추경이라든지 지역화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지역화폐와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나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5장 수급 특징주는 코나이를 꼽아드린 거고, 사실은 환율과 시장이 이제 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환율과 이런 테마주들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실 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테마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환율이 좀 떨어져야 원화 가치가 좀 반등을 해야 기존의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이제 수급의 움직임도 환율의 이제 변동과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코나이라는 정책 테마주를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로 코나이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엑스게이트가 7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아이온큐가 급등하면서 그 훈풍이 이어지는 네. 건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엑스게이트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료 방송할 때도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 이슈가 결코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제가 예전에 이제 초전도체 테마하고 양자 컴퓨팅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초전도체도 사실은 실체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장이 이제 강한 테마로 자리를 좀 잡았었거든요.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같이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이슈와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엑스게이트예요. 지금 수익률이 72%인데 지금 장중 고점 대비하면 지금 11,000원을 또 한번 넘겼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뭐 80%를 넘겼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12월 초에 엑스게이트를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저기 이제 바닥에 있을 때 6,000원도 아래에서 이제 공략을 했거든요. 5,900원에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한 일주일 땡겨버리니까 거의 뭐 70% 80% 가까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엑스게이트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2등주는 KCS가 이제 쫓아가고 있어요. KCS도 오늘 거의 20% 가까운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3등주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도 한 6, 7% 정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 세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얘기할 만한 종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체 이슈도 실체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장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워낙 좀 강하고, 그게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로까지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이 되면 또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또 보안 솔루션 개발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력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대장 1, 2, 3등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자 컴퓨팅 테마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 종목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 테마에 좀 편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과 함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가 17%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이런 기업들이 AI 관련된 뭐 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카페24가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이제 가장 좀 확실한 수익원을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유튜브하고 이제 협력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거기에다가 이제 AI 쇼핑이 이제 결합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뭐 아주 화끈하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시면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오늘 4만 원을 이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올 6월 달에 만들었던 이 4만
43,000원대 고점 요걸 넘어가면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세가 아직 단단하게 좀 살아있기 때문에 카페24는 내년에도 돈 버는 AI 기업으로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더존 비전이라든지 엠로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외형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존 비전, 카페24, 엠로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이미 실적이 흑자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카페24는 목표가를 좀 올려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 4만 원 터치를 한번 했는데요. 최고가인 43,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루닛이 91% 수익 중에 있습니다. 편입한 지 한 달 만에 10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루닛과 이스트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 루닛하고 이스트소프트가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들지만 오늘도 루닛은 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한 상태고요. 이스트소프트는 지난주에 이미 또 금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좀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렸었죠. 규제 완화에 따른 이제 수혜 그리고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게 법인세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신성장 동력에다가 계속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가 끝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 기업들이 분명히 움직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제가 아까 뉴 M7 기업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벌써부터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분명히 동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1월 달에 CES라고 하는 또 대형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AI가 가장 핵심적인 또 테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정상의 또 스케줄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좀 비중을 좀 늘려가야 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트레이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AI 관련해서 봐야겠죠.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제 브로드컴이 주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연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브로드컴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될까? 뭐 두산 같은 대형주도 있지만 중소형주 중에 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현재가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이 AI 반도체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때 이 팹리스 기업들, 가온칩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거의 시장에서 회자가 거의 안 될 정도로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를 오전장에 쭉 돌려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추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가온칩스도 좋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삼성그룹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SK그룹, 현대차,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특히 AI 반도체 IP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기업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아까 제가 브로드컴이 이제 새로운 엔비디아와 같은 새로운 이제 AI 시장의 성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제 AI 반도체 시장은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고객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주류를 이루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AI 반도체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몸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삼성이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역시나 삼성은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TSMC와 경쟁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신성장 산업 중에 로봇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또 삼성그룹 전체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주가는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팹리스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38,000원까지 이제 올랐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10,000원도 이제 깨졌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던 가격이거든요. 지난주에 딱 저점을 잡으면서 10,000원짜리 회복하고 반등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적어도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계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사실 자잘한 종목 중에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또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도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달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하려고 하거든요. 21,000원 현재가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음성 AI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처럼 이렇게 LMM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AI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됐을 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댁에서 이 AI 비서들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은 TV도 꺼주고 그다음에 집에 가전제품도 알아서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끄고 켜고 그런 기능들이 다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 기능이 모든 AI 디바이스에 다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돈 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 음성 인식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첫 번째로 확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셀바스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가지고 SK텔레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비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AI 비서를 만들 때 코난 테크놀로지를 낙점을 해가지고 실제로 코난 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K그룹 차원에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 향후에는 이게 이제 뭐 메타버스 시장,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로봇 이런 사업에서도 SK그룹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아주 잘 나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SK그룹의 이 AI 성장 전략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때도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 기반의 키오스크 서비스 사업을 정부 국채까지로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주가가 제가 11월 달에 소개해드리자마자 그냥 단기간에 바로 40% 정도 이제 수익을 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쭉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지난주 시장 반등과 함께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래가 굉장히 좀 한산하거든요. 눌림목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21선 넘어가기 전에 매수를 좀 해놓고 추세가 살아났을 때 한 25,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보고 트레이딩 한번 해보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AI나 양자암호 관련해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AI 소프트웨어 비중을 계속 좀 늘리셔야 된다. 적어도 이제 내년 1월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한 해 동안에 AI 성장 섹터 이제 사이클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AI 소프트웨어와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